자, 이번 시간에는 자, 새로운 참조 타입인 자, 열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참조 타입인 스트링 타입 그리고 배열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세 번째네요. 자, 열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열거 타입은요, enumeration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줄여서 enum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거 타입은 한정된 값만을 갖는 자, 데이터 타입인데요. 자, 여기서 한정된 값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요일 같으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한정된 값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정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성공했느냐, 로그인을 실패했느냐, 바로 이 두 가지 경우도 이제 한정된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정된 값을 이렇게 정의하는 타입, 이게 바로 열거 타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거 타입에서 이 한정된 값 하나하나는요, 자, 열거 상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week, 자, week가 여러분이, 자, 주죠. 그래서 week라는 타입을 우리가 열거 타입으로 자, 선언하게 되면, 자, week 안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각각 열거 상수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열거 타입을 이제 선언을 할 때는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때까지 자, 클래스 소스 파일을 작성하듯이 자, .java라고 해서 소스 파일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열거 타입 이름을 줘야 되는데 자, 열거 타입 이름은 자, 클래스의 이름 명명 규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문자는 이제 대문자로 작성한 게 관례고요. 자,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단어가 자, 이렇게 결합이 되면 다른 단어가 결합이 되면 다른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라는 것도 관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week.java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member grade 자, m자가 대문자고요. 서로 다른 단어가 이제 결합이 되면 첫 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자, product kind 자,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명명 규칙으로 여러분이 열거 타입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이렇게 소스 파일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자, 소스 파일의 내용은요. 자, 파일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자, 열거 타입을 선언해 주는데요. 자, public enum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자, enumeration이죠. 그래서 public enu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 열거 타입을 선언한다라고 지정하고요. 자, 열거 타입 이름을 이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파일 이름과 반드시 동일한 이름으로 자, 열거 타입 이름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를 열어서 자, 이 중괄호 안에는 이제 열거 상수를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괄호 안에 이제 열거 상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요. 자, 열거 상수 이름은 관례적으로 모두 대문자로 작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소문자로 물론 작성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바에서는 자, 열거 상수는 관례적으로 대문자를 모두 사용을 합니다. 자, 다른 단어가 결합된 이름일 경우 관례적으로 언더바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열거 타입으로 자, week라고 하는 타입을 자, 선언할 때 자, 열거 상수로 이와 같이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자, 이렇게 자, 열거 상수를 이제 콤마로 이렇게 나열해서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모두 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관례라는 겁니다. 자, public enum. 자, 내가 열거 타입을 하나 선언하겠다. 이 말이고, 자, login result라고 하는 열거 타입을 선언하는데, 자, 열거 상수로
자, 로그인 석세스, 그 다음에 로그인 failed.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열거 상수로 선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이제 언더바를 붙여서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이 소스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weak.java라는 소스 파일을 생성하고 나서 자, 내용으로 이와 같이 public enum 자,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weak라는 열거 타입을 자,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중괄 로고를 붙이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자, 열거 타입에 속하는 열거 상수를 이렇게 쭉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거 상수는 관례적으로 대문자로 작성한다고 그랬죠. 열거 타입을 이클립스에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게요. 그래서 섹션 7에 자, example 자, 1이죠. 자, 여기다가 enum이라고 자,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finish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열거 타입 하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클래스를 선택해서 이제 소스 파일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요 밑에 보면 enum이라고 있습니다. enum. 그래서 열거 타입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요거를 자, 선택해서 자, 이름에다가는 자, week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finish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week가 이제 열거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 열거 타입이 갖는 열거 상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열거 상수, week에 대한 열거 상수는 자, Monday, 그 다음에 Tuesday, 그 다음에 Wednesday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대문자로 해서 자, 이렇게 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콤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거 타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열거 타입도 타입의 종류이기 때문에 자, 변수를 선언할 때 열거 타입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거 타입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열거 타입을 명시하고요. 그냥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저장하는 어떤 변수를 만들고자 할 때 자, 열거 타입인 자, week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와 같이 today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reservation day라고 해서 여기에다가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어떤 열거 상수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 week라고 하는 열거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자, 열거 상수 값 저장인데요. 자, 이 열거 상수 값은 자, 열거 타입 변수에 이제 대입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열거 타입 변수에는 반드시 열거 타입 그 상수만 이제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열거 타입 변수 값은 열거 상수 중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열거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자, 대입할 수 있는 값은 그 열거 타입의 열거 상수만 대입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week라고 하는 열거 타입의 변수 today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값은 자, week에서 정의한 열거 상수만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열거 타입 변수는 자, 참조 타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열거 타입 변수는 참조 타입이므로 null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열거 타입 변수 birthday에 아직 열거 상수가 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null로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열거 타입을 선언하고요. 그 열거 타입의 그 바이트 코드를 자, 메모리상에 로딩을 하게 되면요. 자, 열거 상수는 자, 열거 객체를 이제 참조하게 됩니다.
자, 이 열거 객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열거 타입을 객체화 시킨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열거 객체는 자, 힙에 생성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열거 타입에 총 7개의 열거 상수가 정의되어 있다면 자, 열거 타입 객체는 총 7개가 이제 힙에 생성이 됩니다. 자, 열거 상수는 자, 메소드 영역에서 자, 우리가 자바가 사용하는 자, 메모리 영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메소드 영역, 힙 영역, 그 다음에 JVM 스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줄여서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열거 상수는 자, 메소드 영역에서 자, 열거 객체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거 타입을 자, 처음 로딩해서 자, 메모리로 올리면 자, 메소드 영역에 자, 바이트 코드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이 열거 상수도 마찬가지로 메소드 영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자, 힙 영역에 생성된 자, 자신의 열거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열거 객체, 즉 다시 말해서 위크 객체는요, 열거 상수와 동일한 문자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먼데이가 참조하는 자, 위크 객체는 자, 먼데이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썬데이가 참조하는 자, 위크 객체는 내부에 썬데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열거 상수가 총 7개의 위크 객체, 즉 열거 객체를 각각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 타입이 자, 메모리에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열거 타입 변수 today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열거 상수인 sunday를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 today는 자, 어떤 값이 저장이 될까요? 자, 열거 타입 변수는 자, 참조 타입이라고 했죠. 그럼 분명히 여기에 번지가 저장이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떤 번지가 저장이 될까요? 자, 아까 자, 열거 상수는 자신의 열거 객체를 참조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sunday가 자, 참조하고 있는 열거 객체, 즉 위크 객체가 있고요. 자, 이 위크 객체의 번지가 100번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여기에 100번지가 있을 거고 자, 이 100번지를 결국 today에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번지 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이 자, 이쪽으로 today 값으로 들어오는 거죠. 결국 이 today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100이 들어가서 100번지를 참조하는 거예요. 결국 sunday가 참조하는 객체나 today가 참조하는 객체나 동일한 위크 객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today가 참조하는 객체와 week.sunday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은 객체입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참조 변수일 경우에는 자, 이 연산자가 자, 참조 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이 참조 변수의 번지를 가지고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sunday가 참조하는 객체, today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기 때문에 자, 이 값은 true가 나옵니다. 자, 다른 예를 보죠. 자, 열거 타입 week 변수 week1을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Saturday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week2를 자,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 Saturday를 또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week1과 week2가 자, 참조하는 객체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true죠. 왜냐하면 Saturday가 참조하는 객체의 번지가 자, 결국 여기에 대입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열거 상수를 자, 변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열거 상수의 번지가 전달이 되고요.
결국은 자, 열거 객체를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변수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점은 바로 열거 상수를 대입을 할 때,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열거 타입 점 그리고 상수명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데이만 여러분이 지정할 수 없고요. 또 문자열도 선데이 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거 타입 점 선데이 이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열거 상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틀데이도 마찬가지죠. 열거 타입 점 세틀데이 이렇게 여러분이 상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열거 타입인 week를 이용하는 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다가 enum 자, week example이라고 자,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우리가 그 today라고 하는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요. 자, 이 변수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이제 값을 한정된 값을 이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week라고 하는 열거 타입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변수에는요, 이 week에서 정의한 열거 상수 7개 중 하나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week 점 자, 여기서 금요일 자, 프라이데이를 이렇게 지정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수가 참조하는 열거 타입의 객체를 자, 이 today에 이렇게 대입을 해 준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 열거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열거 상수를 이제 대입을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자, 우리 이 예제에서는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week라고 하는 열거 타입 변수 today를 먼저 선언하고요. 일단, 자, null로 초기화를 합니다. 자, 열거 타입 변수도 여러분이 번지를 이제 가지고 수 있기 때문에, 자, 참조 변수입니다. 그래서 null로 초기화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현재 요일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자, today에 해당 열거 상수를 자, 대입을 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PC에서 그 현재 날짜를 얻어서 그 날짜의 요일 정보를 자, 얻어내 볼 건데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바로 캘렌더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렌더라는 클래스는 우리 책 후반부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써보도록 하죠. 자, 캘렌더. 자, 이렇게 해서 자, 클래스입니다. 캘렌더도.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변수로 자, 클래스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자, equal 자, 캘렌더. 자, 캘렌더. 자, 한 번 더 적어 주시고 자, 점을 찍어 주시고 자, get instance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자,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는요. 여러분 컴퓨터에 자, 현재 날짜를 자, 캘린더 객체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린더는 달력이죠. 달력.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력을 자, 리턴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현재 요일, 즉 오늘의 요일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int 자, week라고 하는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자, 칼점 자, get 이렇게 하고 갈로 열고 자, 캘린더 점 자, day 자, d를 이제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day of week를 이제 선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캘린더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자,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서 자,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면 자, calendar.day of week라고 지정을 해주면 자, 이 get은 자, 오늘의 요일을 돌려줍니다. 자, 오늘의 요일을 돌려주는데 정수값으로 돌려주죠. 그럼 이 정수값이 뭔지 우리가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week를 자, 출력을 해보면요. 자, 3이 나오죠. 그래서 왜 3이 나오냐면 제가 이 동영상을 이제 녹화하는 그 요일이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래서 자, 일요일이 1, 월이 2, 화가 3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은 이제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는 응용을 할 거냐면 자, 스위치 문을 하나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week라고 하는 자, 요 값이죠. 변수의 값. 이 값을 이제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나서 자, 케이스 문을 작성할 건데요. 자, 케이스 1일 경우 자, 그리고 자, 케이스가 2가 될 경우 케이스가 3일 경우 자, 케이스가 4일 경우 자, 케이스가 5일 경우 케이스가 6일 경우 그리고 케이스가 7일 경우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케이스가 1일 경우에는 자, today에 뭐를 넣어주냐면 자, week. 자, Sunday 라는 열거 상수를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브레이크 문을 작성을 했어요. 자, 스위치 문을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를 자, 여기도 넣고 자,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자, 여기도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자, monday라고 넣어 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자, tuesday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자, wednesday 자, 요거는 자, thursday인가요? 자, thursday 자, 요거는 자, friday 됐죠? 그래서 요거는 saturday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열거 상수를 자, week에다가 이렇게 week가 아니죠. 열거 상수를 자, today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자, 시스템 점 자, out 점 자, 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오늘 요일 이렇게 주고 자, 여기다가 자, today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자, today는 열거 타입 변수죠. 자, 어떤 값이 출력이 될지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오늘 요일은 자, tuesday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uesday라고 하는 문자열이 나왔는데요. 왜 문자열이 나왔냐면 자, 여러분 자, 자, 우리 아까 PPT에서 자, 열거 상수는요. 열거 상수는 자, 자신이 참조하는 자, 이 위크 객체 결국 이제 열거 타입 객체에 있는 이 안쪽의 문자열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monday니까 자, 참조하는 객체의 내부 문자열은 monday예요. 그래서 tuesday도 자, 참조하는 자, 위크 객체의 문자열은 tuesda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열이 자, 결국은 자, 여기에서 자, 출력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day가 tuesday니까 자, 이 상수가 참조하는 객체의 문자열이 자, 여기서 출력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if 자, today가
자, week.sunday. 자, 이렇게 주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today가 참조하는 객체와 그 다음에 week.sunday라는 열거 상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은 객체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today가 이제 여러분 Tuesday를 이제 참조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자, Sunday가 참조하는 객체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false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요일 날 이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해서 자, 실행해 본다면 자, 그때는 true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else를 넣어서 자, 오늘이 일요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출력할 거냐면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일요일에는 축구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아닐 경우에는 자, 열심히 자바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날도 자바 공부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구분해서 이제 출력을 해 봤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열거 타입 변수 today에 결국은 지정 가능한 것은 열거 타입에 선언된 열거 상수값만 지정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열거 타입 변수를 자, 출력을 시키면 자, 이 열거 타입 변수가 참조하는 자, 열거 객체의 문자 열이 이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거 객체의 문자 열은 열거 상수의 이름과 똑같은 문자 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결국 그 열거 타입 변수가 참조하는 열거 객체가 열거 상수가 참조하는 열거 객체와 동일한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열거 객체의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거 객체는요. 자, 내부에 자, 열거 상수와 동일한 문자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자, 열거 객체 안에는 자, 열거 상수와 동일한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monday가 참조하는 자, 열거 객체는요. 자, 내부에 문자열 monday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열거 타입은 자, 컴파일 시에 자, enum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동 상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직 여러분 상속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우리가 그 한 기법 중에 하나가 우리 상속인데요. 그래서 이 상속은 나중에 이제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상속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책으로 전부 다 학습을 다 하신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책을 읽으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지금은 여러분이 자, 모르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 열거 객체는 내부의 문자열을 자, 가지고 있는데 자, 또한 이와 같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설명하지 않고 또 이것도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자, 내부에 문자열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자,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자, 이 열거 객체에 자, 문자열을 자, 리턴을 해주는 자, 메소드고요. 자, ordinal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이 열거 객체의 순번을 리턴해줘요. 열거 객체의 순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이 열거 타입을 선언을 할 때, 자, 이와 같이
자, 열거 상수를 자,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자, 제일 위에서 선언된 이 열거 상수는 순번이 0번이에요. 그리고 1번, 2번 이렇게 해서 자, 썬데이는 6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데이가 가리키는 자, 열거 객체에 자, 오디널을 실행하게 되면 0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썬데이가 참조하는 열거 객체에 오디널을 실행하게 되면 6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compare to는 자, 열거 객체를 비교해서 자, 순번 차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 monday와 그 다음에 sunday를 자, 비교하게 되면 0번과 6번의 순번 차이를 자, 리턴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alue of 이거는 뭐냐면 주어진 문자열의 열거 객체를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문자열로 Monday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Monday를 문자열로 갖고 있는 자, 열거 객체를 리턴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에 문자열로 이렇게 문자열로 자, 여러분이 Sunday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Sunday 문자열을 갖고 있는 이 열거 객체의 번지가 이제 리턴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좀 어렵죠? 예. 자, 그 다음에 values 이거는 뭐냐면 모든 열거 객체들을 배열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자, 총 7개의 열거 상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 총 7개의 열거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 7개의 열거 객체를 열거 타입 배열로 담아서 자,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 values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메소드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다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에 대한 내용도 지금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속 잘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상속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완벽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책을 한번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보죠. 자,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면 자, week라고 하는 열거 타입 변수에 자, sunday라고 하는 상수를 대입을 했어요. 자, 이 today에 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name은 자, 열거 객체 내부의 문자열, 즉 다시 말해서 sunday라고 하는 문자열을 돌려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거 상수에 대한 문자열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자, ordinal 이거는 뭐냐면 순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sunday라고 하는 자, 열거 상수를 열거 타입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 sunday가 선언된 순서, 자, 여기서 보면 제일 마지막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0이니까 제일 마지막은 6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 6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compare to 메소드를 보죠. 자, week라는 변수 day 1에 자, 열거 상수인 monday가 대입이 됐고요. 자, week type day 2에 자, wednesday라고 하는 열거 상수가 대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day 1 compare to day 2 하게 되면요. 자, compare to는 순번 차이를 리턴해 주거든요. 자, monday는 순번이 0번이고요. 자, wednesday는 순번이 2번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0 빼기 2가 되어서 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day 2 자, compare to day 1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2 빼기 0과 같아서 자, 결과 여기에는 2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번의 차이를 리턴해주는 메소드가 compare to입니다. 자, 그 다음에 value of 메소드는요. 자,
여기에 문자 열로 여러분이 그 정보를 주면 자, 이 문자 열과 동일한 문자 열을 가지고 있는 자, 열거 객체의 번지를 자, 리턴 시켜 줍니다. 자, Sunday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Sunday라고 하는 문자 열을 갖고 있는 열거 객체의 자, 생성 번지를 자, 이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참조하는 열거 객체는 자, 열거 상수 Sunday가 참조하는 열거 객체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alues 메소드인데요. 자, values 메소드는 자, 열거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 자, 배열을 리턴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이 week라는 타입에는 총 7개의 열거 상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7개의 열거 객체가 힙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열거 객체의 번지를 자, 이렇게 자, 배열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참조하도록 하고요. 자, 이 배열을 이제 생성하고 나서 이제 100번지, 즉 100번지의 이 배열이 생성이 되었다면 이 100이라고 하는 이 번지가 자, days라고 하는 이 변수에 자,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싶으면 자, values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values는요. 자, 이와 같이 배열을 만들고요. 자, 배열의 생성 번지 100을 자, 리턴해서 자, 여기에 이제 대입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의 생성 번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로 자, 생성해서 리턴을 해 주게 되면 자, 배열 변수가 이제 결국은 자, 여기에 있는 열거 객체를 인덱스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문을 쓰기가 참 좋은데요. 자, 여기서는 자, 향상된 포문을 이용을 했네요. 자, 배열이 오고요. 자, 세미콜론이 왔죠. 그러면 배열에서 자, 0번째에 참조하는 이 열거 객체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요. 돌아서 자, 그 다음에 1 인덱스에 있는 자, 열거 객체를 가지고 와서 자, 다시 출력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6 인덱스까지 자, 열거 객체를 얻어서 이제 출력을 하고 포문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values를 이용해서 열거 객체의 전체 배열을 얻어내어서 자,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한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거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자,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자, enum 자, 메소드 자,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week라고 하는 열거 타입 변수 today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week.sunday라고 하는 열거 상수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string name에다가는요. 자, today.nam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자, 이 열거 상수가 참조하는 열거 객체의 내부 문자열을 자, 이렇게 받아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name을 출력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Sunday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int 자, ordinal이라고 하는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ordinal이니까 n자가 빠졌다. 그죠? 그래서 ordinal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 자, today. 자, ordinal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ordinal은 자, 열거 상수에 자, 선언을 한 순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unday가 가장 마지막에 선언이 됐기 때문에 자, 선언의 순서는 0번부터 시작하니까 Sunday는 이제 6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ordinal의 리턴 값은 6이 나와서 여기는 6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해서 ordinal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이 나왔죠. 예. 이번에는요. 자, week 열고 타입 변수 day 1을 선언하고요. 자, week의 열거 상수인 monday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또 week 타입 변수 day 2에 자, week의 열거 상수 자, wednesday를 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int 타입 result 1에는요. 자, day 1점 자, compare to 이렇게 하고 day 2라고 이렇게 매개값으로 줍니다. 자, compare to는요. 자, 순번의 차이를 리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monday는 제일 처음 선언됐으니까 0번을 가질 거고요. 자, wednesday는 여러분이 순번이 2번이에요. 그래서 이 compare to는 마치 자, 0번 빼기 2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compare to의 리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result 1을 자, 출력을 해보면요. 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자,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요. 자, result 2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day 2 compare to day 1 이렇게 주면요. 자, 이거는 자, 아까 monday가 0이라고 그랬고요. 자, wednesday가 2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마치 2 빼기 0과 같아요. 그래서 자, 2가 나오죠. 그래서 result 2에는 2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자, result 2의 값을 자, 보시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이 뭐가 왔느냐에 따라서 결국 요거 빼기 요거가 되어서 그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compare to는. 자, 그 다음 자, week 열거 타입 변수 week day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week.value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자, 문자열로 자, Sunday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자, 문자열 Sunday와 동일한 문자열을 갖고 있는 자, 열거 객체의 번지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이 valueof는 이 문자열을 갖고 있는 열거 객체를 찾아서 자, 리턴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턴된 자, 번지를 갖고 있는 이 day는 당연히 자, 뭐하고 동일할까요? 자, week. 자, Sunday라고 하는 열거 상수가 참조하는 열거 객체와 동일할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여기는 주말이군요. 자, 여기는 자, 평일이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구분해서 자, 여기에 있는 자, 번지가 이 Sunday라는 열거 상수가 참조하는 그 객체의 번지와 동일한지 자, 비교를 하는 건데요. 자, Sunday라는 문자열을 갖고 있는 열거 객체를 찾아서 리턴한 거기 때문에 결국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겠죠. 자, 주말이군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문자열을 주고 열거 객체를 찾아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썬데이만 주말인가요? 자, 세틀데이도 주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weekday 자, 이꼴 자, week 점 Saturday 이거나 또는 자, 이렇게 줬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true이거나 또는 이것이 true이면 이제 요거 실행해라. 이제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이 자, week 타입에 자, value of가 아니고 values라고 하는 자, 이 메소드는 자, 열거 객체의 배열을 리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 배열 변수를 선언해서 자, 참조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week 배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week 타입이 가지고 있는 열거 상수들이 참조하는 열거 객체들을 전부 다 배열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자, 그 배열의 그 뭡니까? 참조. 즉 이제 배열의 생성 위치죠. 자, 그것을 자, 리턴해서 이제 이 데이스가 이제 참조하도록 해준 거예요. 자, 이게 참 여러분이 그 코드로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좀 그려 볼게요. 자, 여기에 자, Sunday, Monday 해서 쭉 자, Monday부터인가요? Monday, 그 다음에 Tuesday, 뭐 Wednesday 이렇게 해서 Sunday까지 총 7개의 뭐가 있습니까? 열거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거 객체들을 자, 총 7개의 자, 길이를 갖고 있는 총 7개의 길이를 갖고 있는 배열에다가 자, 이렇게 자, 이 객체의 참조를 자, 얘가 가지고 있고 이 객체의 참조를 자, 얘가 가지고 있고요. 자, 이 객체의 참조를 얘가 가지고 있고 마지막 이 자, 객체의 참조를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런 배열이 자, 만들어지고요. 자, 이 배열의 자, 생성 번지가 100번이라 그러면 이 배열의 생성 번지가 100번이라 그러면 이 100을 결국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values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자, 열거 객체 7개의 참조를 갖고 있는 자, 이런 배열을 자, 만들어서 자, 길이 7짜리죠. 배열을 만들어서 이 배열의 생성 번지 10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배열을 얻어냅니까? 자, 그거는 자, 포문을 통해서 처리하기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week라는 자, 열거 타입 변수 하나를 자,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days라고 넣어서 자, 배열이죠. 자, 향상된 포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배열에서 자, 열거 객체 하나를 끄잡아 와서 자, 여기에 대입을 해두고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system.out. 자, println 해서 자, day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day가 여러분이 그 열거 객체의 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day를 출력하게 되면 열거 객체의 문자 열이 바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저장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